자, 오장 디펜스 더신시 라이브 가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속보가 들었는데 산업 속보이긴 한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밝힌 바 엔비디아 H20 20칩이 중국 판매 승인이 났다. 예, 중국 CCTV 발이거든요, 보도거든요. 뭐 허위 보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반응을 한다 이 정도인데 삼성전자 얘기 좀 풀어봐야 되겠죠. 네, 일단 중요한 결정이 이번 주에 있죠. 뭐 이재용 회장의 마지막 이제 법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인지의 결정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전후로 해서 이제 과연 삼성이 뭐 추가적인 선물 보따리들을 풀어놓을 것인지도 뭐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뭐 조금 지난 뉴스이기는 한데 여러 이제 CEO들을 만나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글로벌 빅테크들의 어떤 뭐 억만장자 회의에 다녀왔다. 부자들의 여름 캠프? 네. 워터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저기 이제 다녀왔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뉴스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저런 곳을 다녀왔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건 누굴 만나고 왔지? 왜 만나고 왔지?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이 사실 초미의 관심이죠. 네, 근데 만난 사람들은 뭐 아마존 CEO, 그다음에 베이조스? 이제 아니 베이조스 말고 베이조스는 이제 뒷선으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요즘 현재 지금 운영하는 결혼- CEO가 포화 결혼식하고 뒤로 물러났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구글,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글로벌 AI 기업들의 이제 CEO들이 많이 참석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다녀와서 이제 뭐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물으니까 그냥 단순히 뭐 열심히 하겠다 이 정도의 얘기로 당연히 얘기하겠죠. 네, 가름을 했는데 저는 이게 이 사람들을 만난 게 왜 만났는지를 따져보려면 누구와 함께 갔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좀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 풍문에 의하면 17일 날 무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죠. 네, 아마 2심까지 이제 그렇죠. 무죄였으니까. 좀 네. 깔끔하게 털어줘야 돼. 뭐 국민적 공감대도 현재는 그렇게 정서상 그렇죠. 지금 현재 또 이게 경제가 법 때문에 요즘 하도 너무 머리 아픈데 이제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일부 극소수의 이제 법으로 통치하는 국가가 돼서 법이 좀 왜곡되고 그러니까 법리라는 것이 이제 뭐 정서적 법감정 뭐 복잡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다 공론화돼야 되는 자유스러운 세상이 돼야 되는데 요즘 멘트 할 때도 좀 조심스럽고 아직까지도 하여튼 그래요. 근데 어찌 됐건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 법적인 그 족쇄는 조금 완전히 해소가 되는 쪽이 기대가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 그렇게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거고.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추가 그렇죠. 투자라든지 네네. M&A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언제 할까의 시기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법적인 부담을 안고 할까 벗고 할까를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깔끔하게 해결하고 네. 그리고 이재용 회장에게 아무런 짐이 없었을 때 뭔가 공격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삼성전자의 뭐 실적이나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주요 임원들의 네. 연봉국과의 결정은 어. 3분기에 결정납니다. 예. 그러면 1분기에 지금 1조 정도의 그 빅베스라기보다는 이제 어닝 쇼크가 있어서 이거 네. 가지고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뭐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 평가 소식 좀 독특한 회계 방식이 물론 있긴 있겠죠, 그게. 네, 그 예. 충당금을 적용하면서 1조 원이 있었는데 근데 뭐 사실 반도체라는 게 뭐 유통기간이 있어가지고 이거 3개월 안에 못 팔면은 이거 뭐 그냥 재고로 털어버려야 돼 이런 건 사실 아닐 텐데. 네, 뭐 가격 차이 때문에 충당금을 설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네, 빅베스.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부분이 나왔다는 게 왜 2분기일까? 3분기에 극적인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한 건 아닐까라는 삼성 사장단의 평가는 주가로 평가받으니까 주가와 실적으로 평가받는데 2분기 실적이 극도로 나빴다가 이재용 회장이 적극적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3분기의 실적이 되고 올라오는 것은 극적인 효과. 모양새도 그렇고 그렇죠. CEO들의 고가 평가에도 전반적인 서로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큰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렇게 그릴 수 있겠고. 그런 여러 가지 그림 속에서 이번에 그래서 저는 이 썬밸리에 다녀온 효과가 굉장히 조금 의미가 주목되는데 있다. 네. 위드 누구랑 맞느냐를 살펴봤더니 이원진 사장이랑 갔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냐면 네. 2023년도에 집으로 가셨다가
2024년도에 1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전엔 어디 있었냐면 MX 사업부, 그러니까 휴대폰 사업부에서 전반적인 일을 하시다가 네. 이번에 복귀되는 과정에서는 DX 사업부 사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X 사업부는 디바이스 사업부고, 근데 네. 지금 현재 사장은 글로벌 마케팅 쪽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공교로운 건 지금 AI를 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 아마존, 구글,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 이런 회사들과 만나서 디바이스와 이런 서비스를 다루는 사장이 만났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한 미래를 가지 보는 거겠죠. 물론 이 미래의 궁극적으로 지향점은 결국에는 스마트 글라스. 글라스,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이어, 그다음에 와치 전체를 다 포괄하는. 웨어러블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맨 네. 떠들었던 웨어러블. 그러니까 지금 뭐 디바이스의 전반을 다 포괄하는 게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AI 다 붙고 뭐 하는 거. 그러니까 AI도 결국은 엣지 단에서 최종 단에서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챗GPT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AI를 실제로 이제 그 PC 단에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모바일 단에서 쓸 텐데 이 서비스가 좀 더 이제 사람들에게 붙으려면 네. 더 아랫단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좀 더 범위가 확산돼야 되는 시기에 네. 지금 DX 마케팅 부문장을 데리고 가서 지금 그 사람들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를 연결해 보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AI의 최종 소비 단계에서 기기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다. 왜냐하면 지금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가장 많은 기기를 만들고 있는 건 뭐 누가 뭐래도 삼성이고요. 그렇죠. 갤럭시. 네, 그다음에 지금 오픈 AI 쪽에 또 여러 가지 기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기기를 누가 가장 잘 만들어 줄까를 따지고 놓고 보면 뭐 중국도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디바이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누굴까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메타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이번에 또 공교롭게 삼성이 약간 무리수라고 생각되는 게 지난번에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부 하나 살리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갤럭시 그 플립 7에다가 네. 엑시노스 2500을 전부 실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많아요. 긱벤치, 3D 마크 뭐 여러 가지 벤치마크를 다 돌려보면 경쟁사 퀄컴 제품보다 확연하게 능력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왜 넣었을까를 뭐 이제 굳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야, 그 플립에는 어차피 그런 고사양 사용자 없어. 네. 라는 문제를 하고 있는데 아하. 여기에 빠진 중요한 하나는 NPU, 네. AI 속도는 그 지금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와 비슷하거나 더 우위의 속도가 나온다는 걸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른 3D 마크를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긱벤치를 돌리는 성능은 약간 떨어질 수 있어도 지금 NPU를 돌리는 그 소위 AI를 돌리는 과정은 가장 빠르게 돌아간다면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 만난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의미가 좀 있지 않느냐. 요즘 그 TV 예능 프로그램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저희 앞선 코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 디바이스의 얘기들을 하잖아요. 많이 등장하죠. 네. 어쨌든 보면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막 기계랑 얘기하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일맥의 연결성이 좀 있다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당연히 신정부의 정책이 그런 쪽이니까. 네, 그러니까 정책적인 흐름도 있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AI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더 아랫단의 기기로 그 폼팩터가 점점 이동할 텐데 그 폼팩터를 가장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소위 이 중국을 제외한 생산력이 있는 국가와 기업은 어디일까를 따져봤을 때 네. 저는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반도체에만 매몰돼서 삼성전자는 독특한 성격이잖아요. 네. 디바이스도 만들고 부품도 만드니까 독특한 성격인데 너무 이제 반도체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살짝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2분기에도 갤럭시가 생각보다 MX 사업부가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폼팩터로 확장된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폼팩터 뭐 와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글래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어폰을 포함한 그런 다양한 폼팩터로 만약에 AI가 확장되는 그런 과정이라면 그러면 이건 분명히 좀 의미가 있는 뉴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우리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디를 잘 주목 좀 물론 당연히 메인이 삼성전자겠지만
그렇죠. 뭐 삼성전자는 당연히 메인일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여러 가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최근 들어서 지금 뭐 KH바텍이 신고가 나고 스스로 있다든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기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든지 음. 그런 이런 핵심 부품 영역의 종목군들도 최근에 조금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7월 있겠고요. 말에 또 도빈시스가 들어오죠. 네, 그렇죠. UTG.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가장 큰 경쟁자인 애플은 AI 쪽에서 의외로 많이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애플 쪽으로도 뭐 물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붙겠지만 현재 지금 구간에서 현재 이 시점에 우리가 얘기하는 AI를 최종 디바이스에서 가장 잘 소화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그게 또 공교롭게도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법적인 위치와도 연결되는 구간에 들어가 있어서 관련된 종목에는 저는 더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하나의 키워드로 이게 나비 효과처럼 쭉 밑에 줄거리가 달려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의 여름 캠프로 사실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있단 말이죠. 네. 기업들은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업들을 더 보고 있어요? 삼성 전기 같은 데는 어때요? 근데 부품사 중에서는 뭐 삼성전기가 실제로 삼성의 캡티브로 납품하는 게 많으니까 엄청 많죠. 네, 뭐 물론 중국으로도 최근에 많이 가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전장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근데 진짜 삼성의 디바이스 자체에 들어가는 부분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삼성전기는 뭐 단순하게 뭐 부품사 물론 부품사지만 종합 부품사로서의 그런 역할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좀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증가하는 기판 그다음에 MLCC가 또 전장 부분에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뭐 갤럭시를 포함한 다양한 디바이스 쪽에서 부품 수요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세 가지 사업 분야에서 모두 삼성향, 갤럭시향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뭐 삼성전기 같은 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KH바텍을 포함한 이 갤럭시 부품 관련주들 중에서 의외로 신고가 나는 종목군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디바이스 힌지? 그러니까 힌지 쪽인데 여기도 전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지금 다 걸쳐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AI가 소위 잘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동차랑도 붙을 수밖에 그럼 없거든요. 또 카메라도 슬쩍 올라오겠네. 그럼 뭐 카메라 모듈도 지금 뭐 삼성전기나 LG 이노텍이나 다 하고 있는 그런 MC 부분들 넥스 같은데도. MC넥스도 있고 나무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품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별로 볼 게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AI와 데이터 센터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흥분했다가 지금은 전부 AI 쪽으로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AI도 결국 쓰려면 최종 단계의 무슨 제품들은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디바이스 쪽으로 뭔가 좀 관심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밸류 체인에서도 중국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면 네. 그래서 중국도 최근에 뭐 샤오미가 자체 칩 만들고 막 이렇게 방향을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누는 단계에서 과연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어떤 디바이스,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다면은 의외로 이제 삼성전자의 그 MX 사업부의 전체적인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아질 가능성도 좀 봐야 되고 거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들리는 얘기가 계속 지금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라고 얘기들을 밖에서들도 많이 받기라 하면 이제 역외 쪽에 얘기들이 들러오긴 합디다. 하더군요. 자, 더증시 라이브 오후장 디펜스 전략 함께 들어봤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